안녕하세요. 다은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 얼굴을 동안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사고무고 여러분에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칙칙한 안색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40대 이후에 메이크업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은 조금 더 모공이나 주름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씩 바꿔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법들로 하면은 훨씬 더 어려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건조해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약간 복합성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공 관리 이런 부분들을 모공이 아무래도 세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피부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모공이라든지 주름이 도드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잡으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너무 밝게 하기보다는 컬러와 맞추면서 한 톤 정도 밝게 한다든지 내 피부와 거의 흡사하게 하는 거가 가장 조금 더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름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너무 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주면은 메이크업이 훨씬 더 귀티나 보일 수 있고 어려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섀도우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컬러를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 주위 팔자 톤이 어둑어둑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톤 보정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중이 길어지죠. 인중이 길어지면서 입꼬리도 살짝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력에 의해서 처지다 보니까. 그리고 입술도 약간 얇아져요. 그래서 입술도 살짝 오버립을 해주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하이라이팅 느낌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해볼까 합니다.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동안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고현정님이라든지 40대 정말 동안이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눈밑 주름이라든지 입가 주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리프팅 제가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말할 수 있는 그걸 별도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은근히 여러 가지를 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저는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주는 못하고요. 1년에 연중 행사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하거든요. 한 번씩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쌓이는 그런 시술들이 있었고 정말 했는데 며칠 만에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시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술 영상은 따로 제가 한번 모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이니까요. 한번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 얼굴을 동안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40대가 지나면서 기미랑 주근깨들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가리려고 베이스를 두텁게 깔다 보면은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곤 해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는 최대한 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내추럴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제품으로 일단 결 정리를 피부 기초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커버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거라서 얇고 조금 투명한 쿠션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여름에는 조금 촉촉한 타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베이스를 발라주고 스킨케어를 해주고 난 뒤에 이렇게 쿠션을 올리기 전에 일단 이제 기미라든지 이런 거는 안 보이게 살짝씩만 가려줄 건데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걸로 살짝만 커버할 곳만 조금 밝혀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너무 두껍게 올리시는 것보다 조금 보이는 정도, 거울에서 많이 안 보일 정도만 가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쿠션을 얇게 올릴 거예요. 거의 투명한 쿠션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얇게 일단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올려줍니다. 너무 밝지 않은 컬러, 내 피부와 비슷한 컬러로 해주셔야 너무 과하지 않고 티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톤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잡티 부분만 살짝 커버를 한 뒤에 투명하게 윤기 있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소량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혹시 조금 무거운 타입은 조금 비추를 드려요. 너무 무겁게 올라갈 수 있는 제품들, 너무 조금 둔탁한 것들은 40대 이후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피부 베이스를 조금 얇게 까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웬만하면은 아주 소프트하고 가루 입자가 얇은 그런 파우더 팩트를 아주 소량 꼭 해야 되는 부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T존이라든지 눈밑 같은 거, 그런 이런 부분 건조와 광택을 남기면서 건조하고 각질 부각은 저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파우더리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베이스의 포인트는 너무 밝게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내 피부 컬러와 거의 흡사한 컬러를 쓴다. 광을 살리되 두께는 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최소 얇게, 최대한 얇게 그렇게 들어가 주시고 꼭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만 컨실러로 가려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파우더도 소량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거운 입자의 그 커버력이 너무나 높은 아이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둡게 나는 음영 메이크업을 할 거야 해서 너무 음영으로만 가시면은 눈이 퀭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밝은 게 너무 안 어울리는데 하시면은 채도를 조금 낮춘, 채도를 조금 뺀 그런 핑크톤이라든지 살구톤 그런 거를 좀 추천드려요. 여기 전체가 우리가 여기 아이홀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톡톡 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둑어둑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 여기 전체가 어두워요. 어두운데 여기서 또 어둡게 하면은 그날은 엄청 사람이 아파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와서 음영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면은 반대로 조금 밝혀드리거든요. 음영 메이크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제 조금 많이 밝혀서 얇게 컨실러로 들어간다든지 밑작업을 들어간 뒤에 그 음영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베이스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브라운 톤에 어둡게 들어가시면은 엄청 쾌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밝은 아이. 밝다는 게 핑크톤 이런 아이로 정도가 조금 있는 아이 대신에 채도가 좀 빠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한 톤만. 많이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져보시거나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이 어둑어둑한 부분 있죠? 떴을 때 그런 부분만 한 톤만 깔아주시면 돼요. 한 톤만 깔아주시고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눈을 살짝 들어서 힘을 살짝 빼시고 아래를 보시면은 속눈썹 남 부분까지 여기까지 채워주시면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죠? 이렇게 톤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나는 눈이 부어 보여서 싫어요 하시면은 정말 이런 핑크 톤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 하시면은 음영 컬러를 넣는데 음영 컬러를 대신에 너무 어두운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40대 이후로는 저는 너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내 피부보다 조금 어두운 거. 요런 아이. 이거는 진저 컬러거든요. 로라메르시의 요런 톤. 요 정도도 계속 덧바르시면은 많이 어둡습니다. 한 톤 정도 이런 걸로 하실 수가 있는데 누드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살짝 잡아주신다든지 하시면 되고 오히려 너무 탁한 컬러를 쓰면은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밝은 컬러로 깔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언더도 살짝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즘은 애교가 이제 뽀얀한 것들이 이제 유행이 살짝 지나가고 있죠.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이제 고급 무드로 가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나이가 조금 지났으니까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으로 살짝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살짝만 눈 앞머리만 밝혀주시면. 이거는 눈 이제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저는 몰려있기 때문에 눈 앞머리를 살짝 연결해서 밝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색감 살짝 물들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를 시도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어둡다, 눈두덩이가 조금 어둡다 하면 한 톤 그냥 음영 넣듯이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정말 진하면은 인상이 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만 살려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은 결만 살려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표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썹이 진한 편이어서 조금 오늘도 얇게 위아래로 깎습니다. 결만 살리고요.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컬러만 입혀주세요. 눈썹은 이렇게 결만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섀도우로 마무리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크인데요. 치크를 해주셔야지 조금 더 생기가 생기겠죠? 치크 같은 경우도 눈 가까이 저희 요즘은 눈이랑 연결해서 치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치크가 올라가야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위치 같은 경우는 눈동자 아래, 눈동자 가운데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코에서 눈을 이렇게 만난다 생각하시면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 광대 부분 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요즘에 치크로 노즈를 넣는 느낌을 또 좋아해서요. 이렇게 살짝 연결해주고 있어요. 살짝만. 여기 이제 또 노즈가 살짝 들어가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거 연결해서 저는 같은 무드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항상 치크를 했으면은 이걸로 또 립에도 살짝 베이스로 깔고 있거든요. 대신 너무 쨍하지 않은 거면 좋겠죠? 나이가 이제 40대 이렇게 제 나이쯤 됐을 때는 이제 인중이 살짝 길어지면서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인중도 살짝 길어지고 입술도 약간 얇아지고 자, 얼굴이 잠깐 조금씩 처지면서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하이라이트를 주면 좋아요. 립을 바르실 때 약간 오버립을 하면 좋죠? 약간 이제 입꼬리가 내려가니까 립이 조금 말려서 작아지기 때문에 살짝 오버립을 해주면 좋겠죠? 구각이 조금 길어진 느낌이다 했을 때 여기를 동그랗게 채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좀 올라붙는 느낌이 들으실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살짝 라인을 땄으면 립 같은 경우는 너무 밝지 않은 내 입술 컬러 느낌으로 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라인은 살짝 손으로 블렌딩 안쪽으로 채워줍니다. 그리셨으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입술도 너무 밝지 않은 걸로 약간 생기 줄 수 있는 느낌. 그런 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네, 립 라인이 너무 도드라지면 웃기니까 립 라이닝과 잘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 립 브러쉬를 약간 눕혀서 이렇게 틴트 계열이라면 살짝 한 번 더 눕혀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요때 바를 때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이왕이면은 입술을 다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빨에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담으시고 네,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의 윤기를 내고 싶으면 여기서 글로스. 나는 좀 유지를 오래 할 거야 이러면은 글로스는 굳이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얼굴을 밝혀주고 조금 리프팅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꿀팁인데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핑크톤 같은 아이로 리프팅을 해줄 건데요.
우리가 많이 파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여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름 안에는 끼워 넣을 수는 없지만 이 안쪽에 파여 있는 부분들은 약간 필러 맞는 느낌으로 살짝 살짝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으로.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부분 채워주고요. 하이라이트로, 핑크톤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들어봤죠. 또 이렇게 구각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나요. 이 꼬리가 또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쪽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조금 느껴지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찾아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필러 넣고 싶은 부분에. 느껴지시나요? 여기? 다르죠? 제가 원래 여기가 더 파였었거든요. 뽀얗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이쪽이 더 뷰팅된 느낌이죠. 그죠? 이쪽도 맞아 완성해 볼게요. 들어간 부분은 이쪽이 확실히 조금 덜 파였어요, 아직. 오른, 응. 정과 호가 비슷하나요? 치크는 이렇게 앞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동안 느낌도 주고 촉촉한 느낌도 주면서 크림 블러셔를 추천드려요.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왔고 이렇게 작게 손가락 퍼프도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브러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촉촉한 느낌 블러셔도 한번 해보시고요. 광택도 살면서 피부가 더 유연해 보이기 때문에 가루 타입을 덜 사용할수록 내 피부가 촉촉하겠죠. 그래서 끼임 현상도 덜하고 그래서 이런 타입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입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보다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살짝 화사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너무 심한 오버립보다는 조금 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오버립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입체감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그런 동안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는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카라 해주시면 좋겠죠? 마스카라를 하고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눈을 올려줌으로써 눈이 1도 5배는 커지는 거 다들 아시죠? 마스카라와 아이라인 뭐 많이 안 빼셔도 되니까요. 아이라인을 못한다면 그냥 마스카라 정도만 투명 마스카라도 괜찮고요. 이렇게 눈에 조금 맞춰주시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10살 어려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 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과 다른 메이크업 볼 때가 되는 이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바꾸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메이크업 정보 다들 캡처하셨나요? 일단 첫 번째는 베이스가 너무 과하지 않은 베이스가 되겠죠. 10대가 지났을 때는 목 컬러랑 눈이 다르거나 동떨어졌을 때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히는 것보다는 내 피부랑 비슷하게 이렇게 컬러를 맞춰서 내 피부랑 비슷한 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티 안 나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깔았구나 하는 것보다 내 피부가 원래 이뻤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가 가장 이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너무 음영 메이크업, 눈 키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눈두덩이가 어두우신 분,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아이홀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푹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밝혀주면서 칙칙감도 잡고 그러고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려면은 눈이 커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두운 것보다는 조금 밝게 대신에 채도는 좀 빠진 아이로
그런 아이로 색감을 어느 정도는 화사한 아이도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눈썹 정리해드리죠. 눈썹은 너무 과한 거는 이제 조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연하게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볼터치는 볼 앞쪽 부분을 주면은 동안 느낌이 나겠죠. 근데 요즘은 섀도우와 만나는 그런 내추럴한 볼터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술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얇아져요. 얇아지기 때문에 인중도 길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오버립, 자연스러운 오버립, 그리고 립 컬러는 내 톤과 비슷한 컬러인데 한 톤 밝은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40대에는 통하는 메이크업이지 않을까. 조금씩 덜어내시고 이제 피부 관리를 조금 해주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뭐 그런 펄 이런 거보다는 내 피부에서 올라오는 광 그런 걸로 덜 부담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팁 알려드린 거는 이렇게 리프팅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컨실러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리프팅하는 거. 립 아니고도 눈가 여기 페이스 라인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든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크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메이크업이 무겁거나 두꺼울수록 주름에 많이 낍니다. 그리고 가루 타입을 사용할수록 그 아이들의 이제 두께감이 형성이 돼서 주름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안 받던 분들이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 나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죠? 라고 하시는 거는 유분감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를 조금 유연하게 촉촉한 느낌을 조금 가지고 가신다면 조금 더 주름이 덜 보이겠죠. 그래서 주름이 끼게 메이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주름에는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파운데이션은.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연해야지, 피부가 유연해야지 이 주름이 자글자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근데 가루로 얹어버리면은 그 주름이 오히려 더 도드라집니다. 이건 잊지 마실 꿀팁이고요. 눈 섀도우도 마찬가지로 막 주름에 끼게 바르는 거는 절대 비추드립니다. 모공이 이제 부각이 되고 주름도 부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두껍게 바르는 거는 안 돼요. 조금 촉촉한 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루든 뭐 크림 타입이든 다 괜찮은데 만약에 파우더를 사용을 할 경우, 가루를 사용을 할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게 아니고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곳에 파우더를 한다든지 꼭 내가 해줘야 되는 분들, 많이 번져서 쓰시는 분들, 눈썹이 잘 지워져서 쓰는 것들, 요런 거에만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쿠션 전에 저희가 이제 컨실러로 한번 잡고 하게 되면은 쿠션도 너무 커버력이 없는 아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컨실러를 사용하고 나면은, 리퀴드 컨실러 같은 거, 그런 거를 사용하고 나면은 커버력이 전혀 없는, 비비라든지 토너 크림으로도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노파데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40대 이후에, 나 자꾸 화장 지워져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도 메이크업을 하셔도 돼요. 그럼 피부가 어느 정도의 잡티는 보여도 이쁘거든요. 그렇게만 하셔도 눈만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너무 예쁩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고급져요. 메이크업이 나이가 먹을수록 고급진 거는 정말 덜어내는 메이크업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누구세요? 모임씨, 누구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 아이고, 엄마 촬영하느라 옆에서 기다렸어요. 잤어요? 어이, 잤어요? 우리 16살 몽이에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언니 아들 안녕. 안녕. 빠빠이. 싫어. 집에 가자.